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네오집스 어태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희 네. 가족분들한테 그 경력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의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 역시도 이제 한국에서 30대 중반까지 거주를 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 1세대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이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 업무를 그대로 이제 이어서 하다 보니 고객분들이 정말 미국 부동산에 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돼?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제 페인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플랫폼화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격이 올라갈 지역들, 학군이 좋은 곳들 이런 것들만 모아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반영을 했고요. 이 방송을 이제 저를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쪽 지역에 너무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실 텐데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시듯이 9개 주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뉴욕 한쪽에 뭐 하와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그 지역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역이 좋으면 좋다라고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부동산 이야기 한번 즐겁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얘기 듣고 그 궁금한 이야기가 생겼는데 네. 그 이민 1세대시면 보통 우리 이민 간 친구분들은 부모님 손잡고 쫓붙여서 가잖아요. 네네. 대표님은 부모님이 그럼 지금 계신 게 아니시고 혼자 가신 거세요? 네, 한국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제가 원래 보통 마지막에 보통 그 일반적인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데 네. 그 혼자 이민 가셔서 그 자리를 잡으시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따가 그 얘기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미국 물가가 오랫동안 안 잡히고 있는데 그 미국 그 물가 PC나 그 CPI 보면 그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 뭐 렌트비 거기는 전세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월세 그리고 보험료도 엄청 비싸잖아요. 병원비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맹장 수술하면 한 40만 원, 50만 원 나오거든요. 거긴 1,500만 원, 2,00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이랑은 그 개인들이 지출하는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선은 보험 관련해, 그러니까 의료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건 한국이 너무 잘 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뭐 앰뷸런스를 탔더니 뭐 가격이 이렇게 나오더라 나올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커버받게 되면은 내가 지출할 수 있는 이제 디덕터블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을 가입을 안 했을 때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의료 쪽은 뭐 한국은 이제 국민 의료보험인 거고 미국은 이제 민간 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은 이제 미국이 이제 그쪽은 이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CPI 말씀하셨는데 CPI를 이제 구성하는 3요소가 크게 이제 푸드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그리고 이제 쉘터 해가지고 이제 주거비가 들어가는데 금리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쉘터하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음식하고 가스 가격은 그래도 많이 좀 잡혔었어요. 근데 이 주거 금리 올라가니까 아까 집을 못 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렌트로. 그러니까 CPI는 에서 이제 주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역시 전 세계 아무리 잘 나가는 경제 나라라도 물가 잡는 게 제일 어렵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저희 사실 그 사연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어제 촬영을 했는데 제가 실수로 그랬는지 어쩐지 그 음성이 안 담겨갖고 다시 또 나와주셨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스케줄까지 미뤄서 와주셔갖고 제가 너무너무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늘 두 번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그 미국 부동산이시니까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저희보다는 많이 정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 이야기도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할 텐데 먼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볼까 해요. 부동산 시장이면 부동산 시장도 파월 영향 엄청나죠. 맞습니다. 아마 주식 시장보다 더 할 거예요. 부동산은 금리에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처음에 금리 인상 끝났다 그랬다가 쏙 들어가고 지금 다시 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금 연준 위원들 계속 또 발언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포커스 앞으로 뭐 유지할까 뭐 올릴까 어떻게 될까, 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부동산 쪽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많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제롬 파월 의장도 고민하는 게 그걸 거예요. 항상 물가 상승률이 이슈였는데 부동산에 이제 접목을 시켜보면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팔고 나면은 높은 금리로 집을 또 사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바이어 수요자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다 임차 시장으로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임대료는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임대할 사람은 임대를 해야 되는데 금리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게 매매 시장은 줄어들고 다 임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게 지금 현재 금리하고 미국 부동산 연관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시장에 가장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그 부동산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90% 이상은 다 대출 끼고 사죠. 금리 영향을 당연히 더 많이 받겠죠. 네. 그리고 진행자 개인적인 의견인데 부동산이 아무래도 그 금리 영향도 많이 받고 또 대출도 많이 일으켜서 하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제 금리를 이렇게 금리를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면 부동산이 아무래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대출의 영향이 크니까요. 그렇죠. 혹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학교 때 배웠던 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연체율은 똑같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인데 딱 그 반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리하고 이제 연체율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대부분 변동금리를 사용하시죠. 미국은 90%가 다 고정금리. 그래서 코비드-19 직후에 금리가 가장 낮았었습니다. 역대 최저. 그때 사람들이 집을 엄청 샀죠. 근데 그 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도 15년 고정금리가 1.5%, 30년 고정금리가 2.5%에 다 대환대출을 하니까 예전에 금리가 높았던 사람들도 이 시기에 전부 대환대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은 15년, 30년 동안 집을 안 팔면은 그냥 그 낮은 이자로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금리가 높아지던 낮아지던 연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리는 올라갔지만 미국의 연체율은 최근 들어서는 살짝 올라가지만 코비드-19 직후에는 연체율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 부분인데 왜 지금 금리가 동결은 있었지만 최근에 인하는 없었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이미 작년 2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한 어깨까지는 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자, 금리가 더 내려가면은 바이어들이 몰려들 테니 집값은 올라갈 거야. 그래서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환대출을 생각을 해서 지금 금리는 조금 높지만 부동산을 사놓고 나중에 대환대출을 해야지. 생각보다 지금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이슈죠. 지금 저는 지금 들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원래 그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주식은 뉴스 나오는 순간 바로 선반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이나 이슈들의 가장 마지막에 그 가격이 반영되는 게 부동산인데 오히려 좀 더 일찍 반응한다는 지금 느낌이네요. 금리가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금리가 거의 이제 끝지 종점에 왔고 떨어지면 그 부동산 시장도 엄청난 돈이 몰리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고금리 꼭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미리 지나서 벌써 그때를 준비하고 있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빨리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리다 보니까 그때 집을 사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고정금리로 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신혼부부 대출이나 뭐 내 생애 첫 집 대출이나 아주 특별한 케이스만 해주는데 미국은 또 안 그런가 봐요. 부동산은 당연히 고정금리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이게 한국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론을 해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선택지가 있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대부분의 다 변동금리 쪽으로만 이제 하다 보니 미국에서는 내가 모기지 금리가 이제 좀 내려갈 것 같다, 혹은 올라갈 것 같다.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이제 판단마다 다르겠지만 우선은 금리 자체를 고정인지 변동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